네, 안녕하십니까. 헤드만 카 오디오 한우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모니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모닝 카 오디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튜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닝 카 오디오는 이제 구형, 요즘 나오는 신형하고 다르게 구형 2015년, 16년까지 나온 모닝과 그 이후에 나오는 요즘 나오는 모닝 두 종류도 구분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 시스템 앞도어 4인치 미드가 대시보드 위에 있고 뒷도어는 5.25인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특성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모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등급이 낮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가 없이 앞 스피커가 도어로 내려왔습니다. 뒷도어는 5.25인치로 동일하고, 문제는 이 앞도어가 4인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가 사이드미러 쪽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스피커, 4스피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닝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운드가 워낙 부실합니다. 그렇지만 소리가 나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카오디오 튜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닝 차량에서 물론 하이엔드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들을 만한 상태,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동을 주는 그런 사운드가 아니고 그냥 들을 만한 상태면은 좋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운드가 나오길래 들을 만한 정도까지 최소한 들을 만한 사운드를 만들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5년까지 나온 모닝입니다. 그러니까 구형 모닝이죠. 올류 모닝이지만 보시면은 제가 여기 이 바가 있지만 고음은 높고 중음은 낮고 중저음까지도 낮고 저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 도어가 아니고 앞쪽 스피커가 대시보드 위에 있는데, 이 대시보드 위에 있는 스피커의 사이즈가 일단 4인치는 100Hz 이하 이 저역을 재생하지 못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뒷도어 스피커의 출력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 저음이 없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모닝은 정말로 뒤 스피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출력이 너무 낮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도어에서는 저음을 재생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자, 그렇다면 요즘 나오는 모닝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요즘에 출고되고 있는 모닝 차량의 RTA 특성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음이 약간 기존 모닝에 비해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고음도 높아졌지만 여기 이 대역 지금 약 1.8km 대역이 굉장히 높은데, 이 대역이 이렇게 높으면 여성 보컬이 날카롭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 저희가 이 모닝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들을 만한 사운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음과 출력, 그 다음에 약간의 선명도 보강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저음이 약간 높아졌느냐? 물론 이 상태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4인치이기 때문에. 자, 그나마 이 저음이 이 정도 나오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왜 나왔는지를 한번 분석해보고 더 보강할 방법이 있는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형은 라인 특성, 즉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출력하는 소리를 마이크로 수음한 것이 아니고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을 살펴본 겁니다.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이 이 위쪽에 있는 약간 시안 컬러, 이쪽이 뒷도어 스피커보다 앞도어 스피커가 출력이 약 6dB 이상 높은 걸로, 그러니까 출력이 2배 정도 높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가 앞도어에 비해서 반절 정도의 출력분이 안 나온다 라는 거고, 이 파형을 보시면 이렇게 저음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높게 나오면은 도어에 울림통이 있거나
앞도어가 만약에 4인치가 아니고 6.5인치라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저음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약 2.2kg 대역에서 높고 1.5kg 정도가 낮게 이렇게 출력 특성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뒷도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리니어하게 나오고 고음역대로 갈수록 약간 높게 나오는 이런 특성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파형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입니다. 네, 바로 이 파형이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출력 특성이 실제 스피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내 귀에 들릴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 RTA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소리가 이대로, 이 음역대가 이 레벨로 이대로 내 귀에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RTA는 사람 귀하고는 다릅니다. 첫 번째는 사람 귀는 이 귓볼부터 시작해서 안에 구조, 그 다음에 내 몸, 내 얼굴이 있을 때의 반사,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들리고, 마이크로 측정한 데이터는 이 마이크 하나에 이 단독에 들어오는 신호를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추세를 보고 튜닝하는 것은 맞지만 이 RTA 그래프 이대로 내 귀에 들린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략의 추정은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조금 전에 출력 특성이 이런 식으로 저음에 약간 도움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튜닝해야 적은 돈을 들여서 내가 들을 만한 사운드로 만들 것인지 지금부터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모닝에 지금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려놨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에 트위터가 있고 앞도어가 있고 뒷도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도어가 4인치고 뒷도어가 5.25인치입니다. 그리고 트위터가 1인치짜리 트위터가 달려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저음을 보강하고 출력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선명도를 높여줄 겁니다. 그래서 들을만한 사운드를 만들 건데, 자, 선명도를 높이는 것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스피커를 교체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순서라는 것은 내 귀가 전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 구조에서 내 귀보다 높게 있는 스피커는 사실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 귀에 가장 잘 들리는, 영향을 많이 미치는 스피커부터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센터 스피커가 없으니까 센터 스피커는 일단 빠지고, 첫 번째는 트위터, 두 번째는 앞도어 스피커, 그 다음에 뒷도어 스피커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높이로 평가했을 때 앞쪽에 있는 것과 위쪽에 있는 것,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앞쪽에 있고 위쪽에 있는 이 트위터를 제일 먼저 교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도어 스피커가 이렇게 트위터와 미드우퍼로 분리되어 있는 이게 컴포넌트 스피커로 한 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도어 스피커 또는 스피커를 얘기할 때는 앞도어 스피커는 거의 아까 모닝에서와 같이 이게 없는 이런 스피커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트위터 미드 좌우 한 조가 스피커의 가격입니다. 센터 스피커는 낱개의 가격이 하나의 가격이고, 뒷도어 스피커는 코엑셜이라고 하면은 미드 우퍼와 트위터가 같이 한 몸체로 이루어진 스피커를 코엑셜 스피커라고 합니다. 이 뒷도어 스피커인 경우에 저음부터 고음까지 플레인지를 출력하기 때문에 코엑셜 스피커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물론 스피커를 교체를 해주면 소리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스피커를 교체할 때는 앞도어 스피커 먼저 교체를 일단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인치를 교체할 수가 있고 5.25인치도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6.5인치로도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의 인치수가 커진다라는 것은 저음을 많이 낼 수 있고 출력을 높게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스피커의
사이즈가 커진다고 해서 소리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스피커를 교체할 때 스피커의 출력이 얼마냐라고 따지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120W, 150W, 180W 이렇게 나와 있다던 치더라도 실제 오디오에서 이 순정 오디오에서 20W의 출력만 낸다면 이 스피커가 100W짜리 스피커라도 할지라도 20W 분이 출력을 내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스피커의 출력이라는 것은 앰프의 출력을 거기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 자체적으로 출력을 높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앞 스피커는 적당한 가격대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드와 4인치와 트위터를 교체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4인치도 되고 5.25인치도 되고 6.5인치도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4인치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도어를 열어보시면 모닝 스피커의 이 아래쪽 발 밑에 있는 도어 스피커의 트림이 4인치 트림입니다. 그러니까 4인치의 크기만큼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더 큰 스피커를 달아봤자 소리가 저음은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소리가 반사돼서 뒤로 돌아서 이음이 들리고 뭉개진 소리가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리도 선명해져야 되고 출력도 높이고 이런 방법은 4인치 스피커를 교체를 해주고 우퍼를 단다든지 출력을 높이는 앰프를 단다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C2 우퍼를 장착할 수도 있고 그냥 앰프를 장착해서 뒷도어에다가 저음을 베이스 부스트가 있는 앰프를 장착해서 저음을 넣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C2 우퍼를 장착한다고 하면 여기서 잠깐 뒷도어 스피커는 5.25인치지만 6.5인치 정도 달아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C2 우퍼를 장착할 거냐, 그 다음에 앰프를 장착해서 할 거냐, 아니면 박스 우퍼를 넣을 거냐. 자, 출력을 높여주려면 앰프가 필요합니다. 자, 앰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앰프라는 것은 첫 번째는 출력을 높여준다. 두 번째는 조율을 통해서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상급인 DSP로 올라가면 각 스피커마다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퀄라이징을 더 해줄 수 있고 타임 조절까지 해서 완벽한 스테레오, 즉 제가 운전석에 앉아있지만 이 가운데에서 소리를 듣는 것처럼 좌우 스테레오 밸런스를 완벽하게 잡아주는 것이 DSP이지만 여기에다가 거기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들을 만한 사운드를 만드는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앞 스피커를 교체한다. 자, 두 번째는 앰프 아니면 C2 우퍼 아니면 고출력 파워 앰프와 서브 우퍼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C2 우퍼입니다. 자, C2 우퍼인데 C2 우퍼, 시중에 나와 있는 C2 우퍼는 말 그대로 시트 밑에 장착한다고 해서 C2 우퍼입니다. 이 C2 우퍼는 출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음을 만들어내는 것에 저음을 높게 만드는 것,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음의 출력을 높게 만드는 것은 울림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퍼 박스, 이 울림통이 커야 됩니다. 자, 울림통만 커지면 되느냐? 스피커도 그만큼 커져야 되는 것이고 출력도 앰프에서 그만큼 높게 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C2 우퍼라는 것은 울림통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C2 우퍼 대부분은 8인치 출력을 크게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울림통은 동일합니다. 자, 울림통이 커지지 않는 8인치 거기에다가 출력을 높게 넣어봤자 어느 출력 이상은 오히려 소리를 망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소리는 앞 도어 스피커와 뒷도어 스피커와 이 우퍼의 밸런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우퍼만 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이 C2 우퍼의 8인치의 울림통은 작기 때문에 어느 출력 이상은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절기가 있는 C2 우퍼를 가끔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수입된 모든 C2 우퍼는 다 조절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절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대부분은 최대로 올리거나 최대로 올리기 때문에 벌벌거려서 소리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돼서 C2 우퍼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2 우퍼는 적절한 출력이 중요하다. 그 적절한 출력이란 뭐냐? 바로 앞도어와 뒷도어의 밸런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미 10,000대 이상이 팔린 제가 개발한 제품을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입산 가격이 높은 C2 우퍼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오로지 C2 우퍼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만든 것은 설계 컨셉이 그렇습니다. 이 C2 우퍼는 이 오디오 시스템에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조연입니다. 즉 앞도어 스피커와 뒷도어 스피커에서 내는 저음 또는 중역을 어느 정도로 이 C2 우퍼의 저음으로 받쳐줄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2 우퍼는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기 때문에 적당한 출력까지가 적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C2 우퍼는 바로 이 C2 우퍼 단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뒷도어 스피커, 이 낮은 뒷도어 스피커의 출력을 올려주고 이 뒷도어의 저음, 이 뒷도어의 저음이 올라가 있는 일정 부분, 아까 보여드린 저음이 약간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력만 높여주면 도어의 울림통으로 저음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개념. 그래서 이 자체적인 C2 우퍼와 뒷도어 스피커를 약간만 더 올려줘도 공진을 잘 시키면 C2 우퍼 단품, 수입산의 어떤 제품보다도 굉장히 훌륭한, 가격은 낮지만 더 훌륭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정한 가격은 유통 가격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자, 수입상 중간 유통, 그 다음에 샵의 마진 다 빠지고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능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7, 80만 원짜리의 수입산 C2 우퍼와 C2 우퍼보다도 성능은 오히려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헤드만 550 이 C2 우퍼를 넣으면 뒷도어 스피커의 출력까지 올리고 저음까지 끌어내고 이 자체의 우퍼 출력, 그 다음에 이 앞 스피커로 만들어준 중고음의 선명함, 이 밸런스를 잘 만들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튜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성비는 따라올 제품이 없다. 그리고 참고로 소리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럼 C2 우퍼를 안 넣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이 스피커가 나빠서 저음이 안 나오나? 출력이 낮나? 이런 생각으로 스피커를 교체하십니다. 앞 스피커를 교체했더니 소리만 약간 선명해지고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또 뒤에 스피커까지 교체를 합니다. 자, 그래도 출력이 올라가지도 않고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스피커라는 것은 앰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조율과 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낮은 가격에 만들 수 있냐가 튜닝의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카오디오를 튜닝할 때 첫 번째는 이 순정 시스템에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진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필요한 소리가 무엇인지, 즉 저음이 필요한지 아니면 출력이 필요한지 아니면 선명도가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다가 밸런스까지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부품이 뭔지. 그런데 그 적절하다고 생각한 부품이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가격대의 시스템은 뭔지, 이걸 구성하는 것이 중복 투자 없는 튜닝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출력 파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 순정의 오디오 특성 출력을 지금 헤드만 550 프로 C2 우퍼와 그 다음에 스피커를 바꾼 상태로 해서 이렇게 고음이 약간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저음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원래 순정 오디오에다가 C2 우퍼 출력, 이보다 낮은 대역의 출력을 올려서 이 저음을 굉장히 지금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 목소리에 비해서 거의 약 25dB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 약 25dB 정도 이상 높게 저음이 이렇게 출력돼서 굉장히 풍부하고 부드러운 저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모닝차가 약간 시끄럽잖아요. 자, 이 저음이 엔진 소리까지 약간 없애줍니다. 지금 원래 엔진 소음이라는 게 약 이 40에서 30Hz 정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우퍼를 장착을 하고 볼륨을 두세 칸만 더 올리면 여러분들은 소음이 줄어든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청음 영상을 잘 안 올립니다. 왜냐하면 청음 영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리라는 것은 카오디오는 스테레오, 좌우 스테레오. 왜냐하면 좌우 스테레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청취 환경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 스테이지,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 그 다음에 뒤에까지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앞, 뒤, 센터, 트위터. 얘들의 밸런스, 이 공간감. 어디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지. 그 다음에 트위터와 미드의 밸런스를 가지고 어느 정도 소리, 그 다음에 어떤 저음, 어떤 악기 소리가 들려오는지, 그 다음에 음장감, 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카오디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명도, 출력, 저음. 그런데 청음 영상은 선명 약간의 이 고음을 약간 느낄 수 있는 거고, 출력이 커졌다는 거 느낄 수 있는 거고, 저음이 많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오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아까 얘기한 해상력, 밸런스, 스테레오, 음장감, 사운드 스테이지, 이런 진짜 중요한 소리, 이것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청음 영상을 안 올리는 것입니다. 청음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카오디오 소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폰이나 헤드폰, 홈오디오 콘서트홀에서 들었던 소리를, 똑같은 소리를 카오디오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카오디오는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상황의 사운드를 청취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이어폰으로 듣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간감을 전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 소리가 어떻게 좋아졌지라는 것에 대한 감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청음을 안 올리는데, 청음 영상을 올리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저음이 커졌어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출력이 높아졌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고음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느끼지 못하는 게 청음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음 영상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시라. 그거 아무 쓸모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모닝이기 때문에 제가 청음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링크식 별도의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한번 청음해 보시고 출력과 선명도와 빵빵한 저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헤드만 550 시리즈는 헤드만 550 프로 2,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를 생성하는, 물론 모닝에는 센터 스피커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센터 스피커를 생성하는 헤드만 센터, 그 다음에 앞뒤 스피커를 고출력 앰프로 같이 밀어주는, 그러니까 별도 C2 플러스 5채널 앰프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헤드만 550 마스터 올인원 제품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헤드만 카오디오 한욱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